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국내 배터리 산업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료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2차전지 업종의 현재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사실 완성차 OEM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9월에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언급했던 배터리 생산 내재화,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올해는 폭스바겐, GM, 포드까지 주요 완성차 OEM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생산을 직접 하겠다라고 이제 내재화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완성차 OEM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내재화의 수준은 한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0%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하면서 또 이제 투자 대비 효용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 내재화 레벨 자체를 3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유사 산업 중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좀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지금 테스트를 내재화하고 있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좀 완성차 OEM들의 배터리 내재화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배터리를 내재화할까도 중요하지만 이 완성차 OEM들이 왜 내재화를 하려고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부 의존도 축소를 통한 셀 단가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완성차 OEM 업체들이 배터리를 100% 외부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가격을 계약을 할 때 그 가격 협상에서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이 열위에 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 계약 구조 자체가 고정 가격이 아니라 메탈 시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되는 가격으로 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메탈 가격 변동분에 대한 부담을 이 소재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가 아니라 완성차 OEM 업체가 다 전가를 받게 되는, 요 변동분을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요 배터리 셀의 전기차 안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전기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내재화에 대한 니즈를 많이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완성차 OEM들이 다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를 해서 직접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배터리 생산에 대한 그런 원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완성차 OEM 업체들이 다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소재 업체나 셀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완성차 OEM 업체들은 배터리 생산을 직접 함으로 인해서 가격 협상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당연히 계약 구조에 대한 변경이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다 완성차 업체 쪽으로 전가를 하면서 마진 스프레드를 어느 정도로 보장을 받는 그런 구조이지만 향후에는 이 구조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 완성차 OEM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확대가 되니까 계약 조건은 다른 형태, 고정 가격이라든지 가격이 매년 이렇게 인하 압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구조 변화 속에서 이제 셀이나 소재 업체들이 당연히 원가에 대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무래도 밸류체인 상에서 봤을 때 소재 업체들이 가장 하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가장 그 원가 변동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능력은 바로 이제 수익성 방어 능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 수익성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그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원재료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것들에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소재를 생산할 때 그 밸류체인 자체를 다 내재화하는 선제적으로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원자재 확보랑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부분들을 다 내재화하면서 좀 수직 계열화를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소재 업체들이 앞으로 그 수익성 방어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항목별로 좀 뜯어서 살펴보면 원자재 확보에서 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광산이나 염호 같은 쪽에 직접 투자를 진행을 하는 부분일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채굴 단계부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시된 원료 중간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보통 이제 소재 업체들은 전구체를 직접 조달을 해서 소재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전구체 정도까지만 내재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전구체보다도 훨씬 더 앞 단계 그러니까 그 원광을 채굴한 직후에 1차 가공 단계만을 거친 이런 중간 원료를 공급받는 방식을 좀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뭐 폐배터리나 스크랩 물량에서 이제 메탈만 추출을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요 세 가지 방식은 이제 전부 다 여기 원자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요 메탈 가격이 변화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진입 장벽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요 대규모 자본력을 필요로 한다. 광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몇 천억에서 뭐 조 단위까지의 투자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뭐 공급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시 이제 가공하는 그런 기술들도 다 보유를 해야 하고 또 이제 설비 투자까지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무나 모든 소재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내재화 시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소재 업체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직 계열화에 앞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첫 번째 포스코 케미칼과 두 번째 에코프로 BM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모회사 포스코의 자본력을 활용을 해서 2010년부터 사실 광산 쪽 투자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한 2018년 정도부터이고요. 그래서 뭐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필바라 호주 필바라 투자라든지 아르헨티나 염호 계약 같은 것들이 좀 가시적인 성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부터는 이런 이제 확보된 원소재들을 대상으로 좀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 라인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뭐 리튬 플랜트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예시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가공 외에도 지금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전구체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요 전구체 제조 공정까지도 함께 내재화가 추진이 되고 있고 리사이클링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BM은 이제 니켈 황산화 전 단계 아까 말씀드린 원료 중간체 공급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안에는 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구체 제조 라인도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캐펙스를 굉장히 세게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 이미 라인 효율을 통해서 24,000톤, 기존의 15,000톤에서 24,000톤까지 생산 능력을 증가를 시켰습니다만 올해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캐펙스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사이클링까지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톤 수준, 그러니까 셀 10기가와트 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게 2분기 말부터 이제 램프업을 시작을 해서 4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 중에서 이제 선두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빔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2023년부터는 완전한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완벽한 수직 계열화 체계를 갖춘 기반 하에서 이제 소재를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2023년 정도에 이제 그 세팅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램프업 기간을 감안했을 때 2023년에서 24년경부터 해서는 이런 수직 계열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적에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국내 소재 업체들을 이제 가치 판단할 때 보통은 이제 2023년을 기준으로 그 캐펙스 가이던스 그리고 캐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치 판단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좀 정량적인 부분들이 많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많이 고려가 되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정성적인 뭐 수직 계열화라든지 원가 경쟁력이 앞으로 어떤 업체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이 좀 가치 판단을 할 때 많이 고려가 돼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요 두 개 업체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투자하실 때 많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업데이트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